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손지민 아나운서 의상부터 딱 크리스마스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때가 좋은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설레고, 설레고. 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인가 싶은데, 우리 네. 두 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워낙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로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산타를 직접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산타가 오나를 지켜봤는데 온 거예요. 어머, 산타다, 산타. 봤는데 웬거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잠옷바람으로 선물을 놓는 걸 보고 환장이 깨져버렸어요. 실망하셨군요.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근데 그런데도 그 다음날 선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유.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이렇게 좀 가슴 설레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부터 선물 없을걸요. 모르니까 아빠가 그런가요? 줬지. 아, 그다음부터 동심 안 줘. 지켜주세요. 그래서 전 적었죠 이제 이거 사주세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어릴 적에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오. 뭐 크리스마스 낭만이 어쩌니 어디 가자 뭘 가야지. 먹자 뭘 보자 이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하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이게 똑같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어지고 맞아요. 자꾸만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될 것 수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호텔로 쉬러 가는 호캉스, 시골에 또 쉬러 가는 촌캉스가 유행이고요. 뭐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강릉에서 뭐 1, 2주 살아보기 이런 게 엄청난 유행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일상을 좀 벗어나서 훌쩍 좀 내가 사는 공간을 떠나야 위로가 시작이 되나 봐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네. 힐링도 되고 휴식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삶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 뒤에 유튜브로 오. 잘 지어진 건축물,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뭐 잘 지어진 전원주택, 그런 거 보는 거로 아쉬움을 달래곤 합니다. 이런 취미가 있으신 줄은 또 보면은 몰랐는데요. 좋아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을요 공간 예술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만큼 때로는 위안이 되고 또 때로는 나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건축물들이 찾아보면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건축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모신 초대 손님이 바로 건축가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누구신지 손지민 아나운서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름 석자로도 건축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분인데요. 승효상 건축가 모셨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건축하는 승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아침마당 대구에 나오셨으니까 대구는 자주 오시는지 얼마 만에 오신 건지 좀 들어볼까요? 오늘 온 게 한 달 만에 온 거고요. 오, 예. 한 달 만에. 한 달 전에 강의가 있어서 잠깐 왔다가 예. 갔습니다. 그럼 익숙한 곳이겠는걸요? 예, 근처에 제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 지금 짓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그렇군요.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워낙 뭐 건축가 승효상 이름만 들어도 어머 오늘 오신다길래 어머 그분이 오셨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성씨를 승씨를 쓰시는 분이 없어요. 희성이죠. 사실 예. 승효상의 승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집안에는 많습니다. 우문현담이시네요. 네. 한국에 한 2,5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 원래 집성촌이 이 평안북도 정주에 집성촌이 있고요. 예. 물론 본관은 연일 예. 이 본관입니다. 예. 우리가 승씨 가문의 자랑 승효상 건축가니까 오늘 아침마당 대구 함께 할게요. 근데 딱 겉으로 풍기는 느낌만 봐도 이분은 예술이다. 절대 뭐 공무원 쪽 아니다. 예술인데 과연 음악이냐 미술이냐 했는데 건축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 그 기사에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지난 직접 5월달에 또 하셨다고.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5월달에 준공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돌아가신 이후에 13년 동안 예. 그 봉화마을 갖고 왔거든요. 예. 그 기념관 준공이 13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그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엄청나게 남다른 느낌이 뭐 네.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마치고 사실은 지지난달에 이제
몇 사람하고 따로 가서 예. 노무현 대통령님께 전체적인 보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인사를 드렸군요. 예, 이제 저는 제 임무를 마쳤다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비롯해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건축가님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와 존경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작업 의뢰도 많이 들어올 텐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요. 예. 생각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 사람은 바쁠 것이다 예. 생각해서 사실은 저한테 안 오고요. 지레진작. 네. 그리고 뭐 제일 좀 약이 오르는 게 바쁘실 것에서 이 큰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딴 분한테 드렸어요 한 이야기 들으면 얘기라도 했었어야죠.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고 얘기하지만 속이 타고요. 그렇죠. 네. 건축은 사실은 이제 좋은 건축은 좋은 건축가가 만들지만은 좋은 건축가는 좋은 건축주가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건축주를 만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건축이 건축주의 하수인처럼 건축가가 부려지면은 예, 건축가로서의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그럴 수 하거든요. 있죠, 그래서 예. 저를 하수인이나 시녀처럼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건축에 대한 큰 뜻을 이해하고 있는 분, 이런 분의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밤을 새워서 일을 갖다 해드립니다. 네. 와, 이렇게 이 승효상 건축가와의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건축주 분들이 대구 경북에도 그럼 많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대구에 뭐 마땅한 건물을 지은 게 하나도 없고요. 대구 분들 저를 싫어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겨우 한 15년 전에 뭐 어떤 기업하시는 분의 집의 별채를 하나 이제 지어서 대구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축이요, 그 도시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랄까, 뭐 자산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승효상 건축가가 보기에 이 대구와 경북의 건축은 어떤 편인가요? 대구라 그러면은 그 특별한 건축물로 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없죠. 네. 사실은 그 특별한 건축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한 건물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면은 예. 그 건물이 다른 건물을 갖다 지배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고요. 예. 모든 건물이 고만고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 이런 도시가 훨씬 더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고 근사한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축물마다. 근데 대구는 근대 건축물들이 꽤 많이 모여 있거든요. 저 그래서 계산성당 놀러 가고 거기 3일 문에 둘레길 이런 거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이런 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대구는 다행스럽게도 근래 들어서 근대 골목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하고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계산성당 같은 그 건축은 굉장히 보물 중에 보물 같은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건축물을 보존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못해서 박제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냉동을 시키면은 그건 보존이 안 되고 계속 오히려 숨을 쉬어야 훼손이 되고 계속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예, 조금씩 변하더라도 예. 그건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보존일 수가 있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뭐 좋은 집, 예쁜 집, 뭐 그림 같은 집 이런 데 관심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건축 그러면은 뭐 좀 지식이 없어요. 그나마 뭐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 뭐 아니면 일본의 안도 타다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승효상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지어놓으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네. 미리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얼쏘. 좀 힘을 좀 보태줘. 말씀 좀 나누다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 시청자분들도 두 분처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승효상 건축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을 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이렇게 넓게? 오, 여긴 파주군요. 예, 파주 출판 도시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우와. 이 이곳 건물은 북경에 있는 차오웨이 소라고 하는 오피스하고 상업시설이 결합된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설계하신 건가요? 우와. 서울에 있는 웰컴 시티라고 하는 광고회사 건물. 아, 광고회사예요? 전 펜션인 줄 알았어요. 우와. 저 건물로 오면 광고주들이 그냥 광고에 다 맡긴답니다. 야, 아.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수백당이라고 하는 개인주택이고요. 아, 주택이에요? 네, 저기가? 그렇습니다. 예. 와. 우와. 그 건물은 수졸당이라고 하는 거실에서 마당을 본 뷰인데 수졸당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유홍준 선생님의 교수. 집은 유명하죠. 여기도 중국이네요. 이 건축은 예, 장성 호텔입니다. 바로 이 이곳이 바로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과 최근에 준공한 기념관 그러니까 묘역 기념관 전체를 다 예, 전체를 갖다가 이제 대장정의 결과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묘역의 일부 부분입니다. 어. 그게 바로 15,000개의 박석이 깔린 대구에 있는 모기업 회장의 별채 개인 집인가요? 개인 집 아, 전 갤러리인 줄 알았어요. 저 카페인 줄 알았어요. 작은 집입니다. 어. 커 우와. 보이죠. 아, 사계절이 아름다운 집이군요. 명내에 있는 명내 성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기념 성당입니다. 낙동강의 물빛이 잘 들어오죠.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디자인 빗다라고 하는 출판 디자인 회사의 건물이고요. 최근에 준공했는데 영화배우 장미 씨를 위한 집 주택과 예. 이 부속 시설들,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예. 될 건가 봐요. 뭐 전시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준공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유목민들을 위한 도시 유목민들을 위한 거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에 고성에 준공한 재정부 빈민운동한 선생님, 재정부 예, 선생님 기념관. 기념관이에요. 이게 고성에 고성스럽게 있었군요. 대통령상도 받았죠. 이건 쪽으로. 와,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슬쩍 멋있다. 슬쩍 봤는데도 고성. 네. 뭐 하여튼 정말 전국, 전국으로 중국까지, 네. 해외까지도. 이 정말 이 건축물도 설계하시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출판단지 건물을 보고 저 출판사 건물이 보고 싶어서라도 파주에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이 실제로 많을 것 같습니다. 파주 출판 도시는 조성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네. 넘습니다. 그래서 허벌판에 조성을 했지만 지금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뭐 있어서 지금은 거주하시는 분뿐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이 말씀처럼 굉장히 많아서 도시가 굉장히 활력이 벌써 생겨져 그렇죠. 있는 네.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물이 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뭐 북경 이런 건축물들도 많이 보였는데 외국에서도 실제 설계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예, 뭐 외국 좋은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은 네. 국경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기 때문에 네. 운 좋게 제가 포착이 됐어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선생님 저 다양한 건축물에 선생님의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과 컨셉 그런 것을 다 담으시는 거잖아요. 예, 물론이죠. 예. 어떻게 착안을 하세요? 그러면 이 건물에는 이를테면 노 전 대통령 묘역에는 망자를 위한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겠다든지 그런 철학을 어떻게 이렇게 착안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모든 건축은 땅을 점거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모든 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 땅은 전 세계에 어떤 땅이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땅의 성질을 다른 말로 하면 장소성을 예. 밝혀내면은 그게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대로 장소가 요구하는 대로 시켜주면은 그게 좋은 건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출발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이야기를 해준다. 먼저 말을 걸어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아들으면 땅이 될까요? 좋은 건축가는 땅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땅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땅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참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결국은 땅과도 소통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근데 저는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이게 건축물이 이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주변 풍경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건축의 중요함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사진만 봐서는 우리 승용상 건축가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사진에서 오피스텔도 있었고 뭐 성지도 있었는데 이런 공간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건축을 지을 때 방향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설명을 좀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축을 이루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소성, 예. 장소에 관한 거이고요. 또 하나는 시대성이 그 시대에 맞는 건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짓는 건축을 옛날 건물처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갖다가 받아서 짓는 게 시대성에 맞는 건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한목적성이라고 그래서 그 건축물의 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 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답고 집은 집답고 학교는 학교답게 예. 성실히 지을 때 좋은 건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목적성, 시대성, 장소성 이게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고 그 건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셨어요? 오피스텔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사는 사회잖아요. 예.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한시적이지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제 주장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수의 공동체에 관한 저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예. 이 그 신념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문적인 그런 어떤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가 거기에서 조성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오피스라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건축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건축이 밀접하고 밀집되고 아주 밀폐됐잖아요. 네. 그것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밀접하지 않고 밀폐되지 않고 이런 류의 건축을 하는 게 뭐 예컨대 이제 발코니를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솔루션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 외워야 되겠어요. 장소성, 적어야 되는데. 시대성, 한목적성.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사진으로 봤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소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곳을 만드실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셨을까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무덤이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무덤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무덤이라고 하는 실체가 원래 그래요. 무덤이 우리 인간이 이제 영혼, 육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죽으면은 육체는 없어지고 말거든요. 특히 화장을 하면은 형체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인데 영어로는 스피릿과 소울인데 혼은 마음이나 열정 같은 것이라서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져 버려요. 영만 남는. 남는 건 영인데 영은 살아있을 때도 떠날 수가 있고 죽으면은 당연히 이제 떠나서 구천을 갖다 헤매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덤에는 죽은 자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덤을 어떻게 왜 만드느냐 하면은 남은 자, 우리들이 죽은 사람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덤이고요. 그래서 인디안 노래 중에서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마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나는 거기 없습니다. 나는 하늘을 떠도는 바람이 되어 당신에게 달아갈 테니까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인디언들이 이미 지혜로웠으니까 이미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제 무덤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공간이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을 이 시대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제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앞서 그 사진에서 본 유홍준 교수의 집 수졸당 네. 그걸 지어주고 나서 뭐 좀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결제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일입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죠. 네.
그 집은 유홍정 교수가 지금은 낭의문화유산 답사기를 써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지을 때는 영남대학교 교수 시절이라서 돈이 없을 때예요. 책 쓰기 전이시나요? 예, 책 쓰기 전이에요. 아버지 퇴직금을 받아서 겨우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하고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야 이렇게 싼 집도 좀 설계 좀 해봐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예. 했고요. 뭐 왜 아니냐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비도 제대로 줄 돈이 없어서 일부는 설계비 주고 일부는 뭐 이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현판이 오래된 현판을 제가 탐을 내고 있었으니까 야 이거 대신 좀 가져가라 그래서 오. 그 설계비 일부 대신으로 가져온 현판이 1호제라고 하는 현판이고요. 지금 건축사무소 지금 네. 제 사무실 이름도 그 1호제로 네.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 현판이 굉장히 귀해서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설계비 충분히 받은 셈이 제대로 받으셨네요. 야, 선택 잘하셨네. 그러게. 선생님, 수졸당도 그렇고 수백당도 있었고 1호제도 있었고 이름이 참 예쁘고 뜻이 좋거든요. 그런 테코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름은 건축가가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주가 지으시는 건가요? 오. 아, 유홍정 교수님 같은 분은 스스로 이제 지으시고 수졸당 예 하셨고요.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제가 설계한 집 이름은 제가 다 거의 다 제가 짓고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기 집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고 해서 수졸당, 기호원, 뭐 만취정 예. 이렇게 다 지었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집이 크든 좋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우리 집들은 대부분 몇 동 몇 호 그렇죠. 예. 이렇게 숫자로 부르니까 네. 이런 삶의 품격이 많이 아쉽죠. 옛날보다에 비해서 너무 이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한번 쓰게 됐는데 아파트에 살 망정, 예. 누추한 곳에 살 망정 지금 당장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붙이자. 오.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에 이름을 지어라. 이게 바로 뭔가 철학을 담아야 된다. 그렇죠. 공간엔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승효상 건축가의 그 일침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통 우리 승효상 건축가를 칭할 때 집 짓는 철학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철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철학이 바로 빈자의 미학이라고 들었어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미학이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지을 형편이 못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미학 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고요. 그 돈은 많든 적든 돈이 있어야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돈의 크기대로만 살지 말고 좀 건박하게 절제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건축의 모습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이 주변도 기뻐하게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건축 속에 살면서 풍부해지니까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을 한 30년 전부터 끄집어내어서 지금까지 그 안에서 제 건축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건축가님이 오신다길래 그래서 적어왔죠. 가짐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중요하고 체험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하다. 근데 글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은 사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조차도 사실은 저도 집을 짓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뭔가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뭐 건축가 승효상님의 철학을 좀 배울까 하지만 짓다 보면 자꾸 크고 화려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집을 유명한 건축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아주 시뻘겋고 시퍼런 칠하고 형태를 비틀면은 금방 유명하게 되는데 그 집이 좋은 집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한 도구일 따름이거든요. 수단일 따름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돋보여야 되니까 우리 삶이 돋보여야 되면 건축은 배경으로 그냥
단순하게 존재해야 되지 이게 화려하고 장식이만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잘 휩쓸려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삶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이 돋보이고 우리 삶이 돋보여야 자기의 자존심도 생기고 자기 존재감도 생기니까 건축은 가능한 한 중성의 그런 형태로 없는 형태로 네. 그냥 단순한 형태로 있는 게 좋은 건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또 배우네요. 우리 건축가님의 작품이 건축학도들에게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너쪽에 이제 고1인데 없던 장래 희망이 생겼어요. 올 초부터 건축가. 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건축가님 성함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래서 뭔가 꿈을 키워준 그런 분이라서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나온 건 아니구나. 그런 영향,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뭘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비우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건축가님이 철학까지도 배우고 닮아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축가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된 배경은 뭘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 제 건축을 시작을 김수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건축을 기초를 놓으신 분 밑에서 15년을 갖다가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병환으로.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제가 독립할 생각을 전혀 못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분 건축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서 저를 독립해야 될 때 15년을 거기에 있었으니까 제가 제 건축이 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제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때 한 2, 3년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달동네, 금호동 달동네인데 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순간을 맞이한 게 그 달동네에 있는 그 길들의 공간 구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누추하지만은 뭐 이게 달동네 골목길 특히 경사진 곳이니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걸 공간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무슨 단을 놓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건축가가 저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류의 공간에서 제가 자랐어요.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 부산으로 가셔서 부산 피난민촌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공간이 생각이 나니까 이거라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달동네의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자기 가진 게 적으니까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갖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 이후로 서울에 있는 달동네라는 달동네는 다 돌아다니고 를 다 기록하고 해서 모아서 이게 빈자의 미학이란 말을 제가 만들고 이 안에서 저는 재건축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그 당시에는 빈자의 미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 확신을 갖다가 가지지는 잘 못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빈정거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미리 그렇게 선언하면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싶으면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나 보니까 이것은 저한테는 뭐 진리가 이미 되어 있고요. 이 건축, 이 이론의 이 생각의 가치가 얼만큼 큰지를 뭐 갈수록 더 이제 확인하게 되고 해서 저는 저한테는 이 안에서만 놀면 저는 너무 자유롭고 굉장한 성취감을 갖다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승효상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금호동의 달동네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인물로는요? 우리 승효상 선생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건축적으로는 김수근 선생님 네. 뭐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김순 선생님을 통해서 건축을 갖다가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한 인물을 더 꼽으라면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인데 예. 건축이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건축은 이 철학인데 예. 시대를 혁명시킬 수 있는 철학인 것을 그 사람이 실제로 20세기 초기에 그 사람이 건축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예. 20세기의 건축 사조가 그 사람의 말과 행위 때문에 비롯이 되어서 그분이 시대를 바꿨다고 혁명했다고 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어 가지고 유학 시절에 접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한국에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유학을 가서 그걸 보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건축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말았죠. 건축은 예술가가 아니구나. 건축가는 지식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이제 빈자의 미학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그 건축물 중에서 정말 나의 철학이 정말 잘 담겨진 건축물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뭐 실패. 연습 노트?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건축 설계할 때는 뭐가 막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푹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그것이 짓기 시작할 때는 드디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드디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마감을 하기 시작한 데부터는 실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한부터 제가 제일 가기 싫을 때가 준공식 할 때 뿌듯한 게 아니라 가기가 싫어요? 정말 가기가 싫어요. 의외네요. 다른 분들은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눈에는 뭐 실수 덩이만 보여가지고 네. 또 이번에 또 실수구나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 수술 안 하리라고 결심을 하는데 매번 뭐 다른 실수가 나와가지고요. 이때까지 쭉 그랬습니다. 예.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제 혼자만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혼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예. 건축 요구 조건이 있고 예. 그리고 제 생각을 갖다 하지만은 또 동료들이 있고 네. 직원들도 같이 있고 뭐 결정적인 것은 이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예.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건축이라서 그 과정을 다 이게 나가다 보면은 맨 처음의 그 생각이 하나 둘씩 깎여지고 타협을 좀 하게 되나 봐요. 맨 처음에는 요만큼만 남아요. 그 요만큼만 남는 거 가지고 잘했다고 이 칭찬하면은 원래 있는 생각은 얼만큼 위대했을까 이것을 네. 상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물을 보면서는 항상 그 위대한 생각을 저희가 마음에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방을 살리는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CNN에서도 극찬을 했다는 것이 군위에 있는 사유원. 예. 우리 지역이죠. 우리 손지민 아나운서도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가본 궁금했었어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선생님 예, 작품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 15년 아직도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아직도 지어야 될 건물이 또 한두 개 더 있는데 15년 동안 작업하고 있고요. 군위가 뭐 최근에 대구에 편입이 됐다고 네. 그러죠. 예, 대구의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뭐 있겠네요. 어떤 아까 제가 대구에 제가 지었다고 하는 집의 예예. 네. 그분인데 이 대구 이름난 기업가이시죠. 예. 땅을 갖다 사시고 난 다음에 수목원을 어떤 성격을 갖다가 가지면 좋겠느냐를 상의를 하셨을 때 제가 네. 사유와 명상을 위한 그런 오. 어떤 수목원으로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조금 아주 뭐 이게 직설적인 부분도 있으신 분이라서 네. 그러면은 사유원으로 이름을 정합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협족하셨나 봅니다. 군이 산골에 만든 네. 세상 유일무이한 수목원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물이 보이네요. 명상을 하려면 또 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정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태랑이 정말 긴데요. 전망대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땅 속으로 제가 이불을 꺼져 버렸어요. 와. 와사라고 누워있는 수도원이라고 한 5개의 연못을 결정한 거고 이것은 사유원 맨 처음에 지은 건축입니다. 파노라마 뷰인가요? 예, 이 산의 땅에서 비어져 나온 듯한 그런 건축이고요. 제가 아까 와사라는 건물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것은 가을의 풍경이네요. 새 집입니다. 새 집이요. 예? 저기 우뚝 솟아 있는 게 새 집이에요. 새들을 위한 수도원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새 집입니다. 새가 되고 싶다 진짜. 새가 부럽네요. 부럽네요 진짜. 가장 호강하는 새입니다. 우리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와, 집에서. 이거는 저건 무슨 쪽은 물탱크인데 뭐. 단순한 물탱크가 보다는 별을 보는 그런 기단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사람이 안에 물도. 올라가게 만들어서 어. 별 보는 단, 참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손지민 아나운서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럽다 유일하게 진짜. 가본 분입니다. 아니 저는 너무 말만 들어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가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물탱크마저도 건축물로 이렇게 승화시키셨잖아요. 이게 모두 그 건축가님의 작품이신가요? 저 말고도 딴 2분이 더 이제 작업이 있고요. 예. 그 중에 한 분은 알바로 시자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건축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네,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도 90이 되신 분인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 건축도 세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더 된 점도 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름이 사유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 뭐 국유 사유지. 공유 아니고 개인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네. 침입하지 마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아니네, 그죠?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은 네. 소위 이제 공자가 정명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 근데 사유원이라고 정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이 자동적으로 사유를 위한 시설로 이제 이름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시설로 짓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공간을 조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그렇게 사유하기를 원하고 해서 아마 그런 류의 성격으로는 뭐 전 세계에서 뭐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수목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짓기 한 모티브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가 짧게 저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봤지만 네. 그래도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 가면은 차분해질 것 같고 생각하기에 좋은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혹시 설계하면서 좀 어려웠다든지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수목원이니까 이 수목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축이 주인공이 되면 수목이 안 보이는 거는 수목은 굉장히 아주 미시하지 않습니까? 이 계절마다 다르고 또 하루도 또 다 틀려요. 시간마다 다르고. 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압도적이거나 하면 그런 어떤 미시한 디테일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건축을 만들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최대한 안 보이는 건축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건 뭐 제가 설계한 거면 대부분 다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거나 땅 속에 집어넣거나 땅을 기게 만들거나 그래서 건축이 압도적인 그게 보이지 하기가 정말 싫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물탱크만 이제 그건 할 수 없이 예. 이제 솟아나야 되니까 저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사실은 물탱크도 그 앞에는 나무로 많이 가렸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유원 갈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가보면 더 알 것 같아요. 다 그런 철학이 담긴 거잖아요. 그리고 사유원은 뭐 수목원이니까 한 번만 가봐서는 안 되고요. 계절마다 다르고 그렇죠. 시간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습지 식물원 부분을 짓고 있거든요. 조성하고 있고 특히 이제 24시간을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숙박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 그래서 숙박 시설 설계는 다 끝을 냈습니다. 정말요? 네, 뭐 조만간에 아마 짓게 되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름다운 풍경을 24시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1호 예약. 저 사위원이 그 지역 기업이죠 태창철강. 네, 맞습니다. 예, 그 회장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제 짓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그 건축 의뢰 승낙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의 얼마나 또 친분이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을 25년 전에 이제 처음 뵀는데 25년 전이요. 예. 와. 제가 어떤 곳의 이 요청을 받아서 이 건축 답사를 유럽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하시고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싫었어요. 어머나. 그분도 제가 잘난 척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안 좋아요. 서로 이제 안 좋아서 아찔한 에이, 첫인상이네요. 우리 인생에 서로 만나지 못할 관계 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냥 잊고 지냈죠. 근데 10년 후에 10년 후인 15년 전에 다시 그 이제 집을 이제 설계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한번 예. 만나자 그래서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그때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어른도 좀 됐고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다른 면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뜻을 같이 해서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다 이해하게 되고 또 제가 무슨 잘난 꼴을 갖다가 보여드리는지 그분도 이해하시고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늘 사진 속에서 계속 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좀 우리 동네 좀 가까운 곳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 좀 있어. 있어요? 내가 준비해놨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경산 네. 하양에 있어요. 설마? 지금 있죠, 그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진짜요? 작은 교회인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이니까 완공을 해가지고 요즘 그 작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것도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과의 또 인연으로 인해서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예. 그 목사님도 조홍교 목사님도 한학을 공부하신 독특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물론 영국에 유학까지도 갔다 오셨는데 참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다른 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일이 이제 상여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상여 문화요. 예. 무악산에 상여 집을 갖다 놓고 예. 그걸 박물관으로 만드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시무하시는 하양무학로 교회 새로운 교회당을 하나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부탁을 갖다가 받았을 때 아차 싶었죠. 돈이 있을 턱이 없었을 때 건축비에 고민을 하긴 하시는구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바로 그 비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주 작은 교회를 갖다 진짜 그래서 뜻을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니까 뭐 한번 해보시죠 해서 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 뭐 실면적 15평 정도 되는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구현을 한 그런 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다. 15평 남짓한 네. 아주 작은 교회가 얼마나 그 본질답게 교회답게 지어졌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어떤 교회인지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이 바로 경산 하양입니다. 저기 보이는 교회가 바로 무학로 교회인데요. 오 이거예요? 커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커 예, 보이죠. 꽤 커 보이는데요? 작습니다. 외부 공간이 안에 있어서 좀 커 보이고요. 예. 내부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어머. 저게 다 벽돌이더라고요. 벽돌을 그냥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 벽돌 공장 수관입니다. 사장님이 항상 물이 있어서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의 뜻은 우리가 이제 예배부로 들어갈 때 항상 물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또
나의 찌든 그런 마음 또 때 묻은 새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배당을 향해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에 뜻이 있네요.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겠다, 그죠? 알고 가야지. 저는 승용사 건축가님 건축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이 복도인 것 같아요. 긴 복도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길 지나가는데 뭔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네. 네. 과정, 여정이 있어야죠. 맞아. 십자가도 보이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9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라는 것, 이 공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슬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공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공간. 이제 이런 의미로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죠. 교회가 너무 상업화돼 있고 또 교회 건물도 상가 건물 같고 무슨 예식장 같고. 근데 저희 무학로교회 이 공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올렸던 기도하고 딱 적합한 교회 그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시네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비슷한 건축물로 보이거든요. 교회 건너편에 있는 이제 카페입니다. 카페 겸 교회가 이제 제가 설계한 거는 본당만 있으니까 예. 부속 시설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이 사제를 들어서 카페 부속 시설 비슷한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하양은 학원 도시예요. 저분이- 좀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려면 뭐 대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시내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승요상 선생님이 문화공간 물볕을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설계를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제 아들이 활동을 설계한 겁니다.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무척 의미가 저는 저 있습니다. 건물 이름만 지어줬습니다. 물볕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우와. 중이네요 지금. 좋네요. 아드님이 설계하신 곳이죠. 예,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건축가의 전- 길을 가고 있군요. 예. 제가 설계한 교회 건너편에 집을 갖다 건축한다고 하는 게 아들한테 얼마큼 스트레스가 많이 됐겠어요. 부담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아유. 같아요. 근데 두 건물이 잘 매치가 돼가지고요. 예. 전 당연히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루돌프 사슴보는 첫날 루돌프 입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함께 뭔가 마음의 정화가 되는 느낌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15평이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설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도 이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교회라고 하는 게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교회당이 건물인데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속세에서 그냥 불림을 받았으니까 경건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렇지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건한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뭐 이 부수적인 걸 전부 다 제외하고 결정적인 15평의 공간과 빛만 있는 네. 그런 어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재료도 번잡한 재료가 아니고 한 가지 재료. 벽돌.
벽돌은 벽에만 쓰는 재료가 아니고 천장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전체가 벽돌이네요. 바닥, 벽, 천정 전부 다 이제 벽돌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벽돌을 무료로 제공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나중에 난감하게 생각했던 것 더 많은 벽돌을 너무나 많은 시중에 벽돌을 갖다가 쓰게 되니까. 저는 그 교회에 직접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천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천창을 만든 것도 뭔가 그 십자가의 빛이 내려오게끔 의도를 한 설계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하도 단순하고 빛만 이제 보여서 여러 사람들 제가 봤는데 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그 기도하는 많이 공간에서. 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있던 어떤 여러 가지 번잡한 것을 지금 덜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그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저 교회는 찾아와서 보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물볕이라는 문화 공간 그거는 아드님이 직접 건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건축가로서 봤을 때 아들의 건축 이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제 많았을 건데 그 친구의 저색을 맡긴 까닭은 저 건축주이신 분이 아마 아버지하고 상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상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를 다 끝나고 저한테 그냥 보여줘서 알아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잘 맞아요. 아주. 그러니까 아들은 이 건축 설계할 때 저도 뭐 그런데 건축 설계할 때는 그 장소 주변에 있는 건축을 갖다 스터디하고 분석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도 뭐 그렇게 건축가로서의 본연의 길을 잘 수행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뭐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주변과의 조화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영어로는 컨텍스트, 그래서 맥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써 있는 예술품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이 항상 주변과 어울려야 같이 있어야 되는 공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성이 담긴 건축물이 오히려 반대로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건축, 저는 모든 건축의 목표가 가져야 될 덕목이 공공성이라고 저는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빈자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모든 건축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돈을 내서 짓지만은 개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집은 사용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권은 시민과 사회에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뭐 비가 오면은 다니는 사람에게 비 피할 공간도 좀 내어주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으면 자기 땅 속에서 도로를 내어줘서 통행하게 해주고 옆집이 낮으면 자기 집도 좀 낮게 짓고 옆집이 흰색이면 흰색하고 어울리는 색깔을 짓고 이런 게 이제 공공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류의 건축이 모여야 전체가 조화되는 공동 사회를 갖다 형성할 수가 있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움인 것 같아요. 비우면서 나누고 또 나누면서 또 풍성해지고 이것이 바로 수교성 건축가가 생각하는 건축의 공공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아까 그 교회 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공간 이름도 물볕이었고 예. 그 교회에도 물이 있거든요. 항상 건축을 하면서 물을 좀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예, 물은 뭐 우리 모든 물질 순환 체계의 본질처럼 느껴져서 항상 우리 마음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물을 뭐 자주 쓰고 또 물이 있어야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화되고 여러 식물도 그 덕분에 다 잘 살게 되고 하니까 네. 우리에게 에너지를 갖다가 주는 아주 근본적인 물체가 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유원에도요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명정이라는 장소거든요. 거기도 물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명정이니까 예, 명상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곳이니까 네. 그 명정은 들어가면은 수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땅으로 다 꺼져 있으니까 아름다운 수목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물에 비춰서 보고 그 이후에 나가서 보는 수목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한 생각으로 물을 갖다 바닥에 깔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어떤 바닥이 명정의 바닥 수면입니다. 선생님 건축 철학계 화두 중에 하나가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건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건축이거든요. 근데 옛날 집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 집들은 우리가 사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만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 집은 신과 같이 살았습니다. 소위 성주신이라고 하는 게 대청에 또 방마다도 신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조왕신이 있었고, 부엌에 조왕신. 예, 부엌에 조왕신이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측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뭐 모든 신이 다 한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더불어 살면 자기 삶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덤도 다 이제 다 쫓아보내고 자기 집에는 자기만 사는 줄 알고 집이라고 하면 자기의 영혼이 거주하는 안식처가 아니라 사고 파는 부동산으로만 하니까 요즘 세상은 옛 나라의 그런 어떤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좀 되돌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저는 느낌이 갑자기 저 동네가 갑자기 승효상 단지 뭐 이런 게 되지 않나?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아니라 여기는 승, 여기는 효, 여기는 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왜 그 나의 철학이 가장 많이 담긴 게 지금 짓고 있는 집이라 하셨는데 혹시 그게 직접 설계하신 집을 하양이 지으시는 건가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대구 근처의 외관, 예.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 오. 안에 짓고 있는 피정의 집이라고 예.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내년 말에 아마 완공되는데. 근데 저 동네에도 뭐 직접 설계한 집을 짓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하양에. 사는 집, 살 집을 지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뭐 네. 딴 분이 짓는 집인데 설계를 해 드렸는데 그것도 돈이 별로 없어져서 아이고. 뭐 알아서 뭐 짓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 집은 뭐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양에 수요상 로드가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람도 많아지고 다들 부자 되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건축가님 작품 중에서 일부만 봤는데 네. 그리고 작품 보면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저는 딱 감동적인 게 네. 대부분 그런 건축을 하는 분들이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좀 튀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와 저거 뭐야 사진 찍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과 조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점을 둔다. 이 말씀이 저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그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건축일까요? 건축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 윈스턴 처칠도 한 이야기가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바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생각해 보시면은 집안에 이제 집을 설계를 뭐 화장실하고 거실을 그리고 식당의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만큼 그게 삶의 형태가 조직이 틀려진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조직하는 게 건축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직하면은 좋은 삶이 되기 마련인데 네. 소위 20세기 이후에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갖다 굉장히 많이 지배를 했어요. 네. 기능적인 건축. 근데 이게 과연 기능적인 건축이 좋은 건축일까? 가장 기능적인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의 내부거든요. 네. 모든 공간이 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뭐 자기 집 방문을 뭐 닫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수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집은 방들이 뭐 안방, 건너방, 본감방에 떨어져 있어도 무엇을 함지 다 이제 상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워하는 것도 있고 서로 만나서 일어나서 이제 문도 이제 직접 열어주고 하지 지금처럼 보턴으로 모든 리모컨으로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우리 육체를 동원해서 육신을 동원해서 수고를 갖다 해야 거기에 대한 보답이 나오는 게 우리 건전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능적인 집보다는 좀 불편한 집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 전 틀림없이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즐거운 불편함 이에 가득한 집이 좋은 집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우리 삶을 굉장히 바꾸는 결정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집이나 값이 많이 오른다고 사고 파는 이런 유의 일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가님, 지금 건축 인생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그러면 대학교 때부터 한 하셨습니다. 50년 했죠. 네, 50년 하셨지만 내가 이거 진짜 필생의 역작으로 앞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염두에 두신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이것은 정말 좋은 건축가를 만나고 싶은 좋은 건축주를 만나고 싶은 것이 제일 가장 크고요. 예. 네. 좋은 건축가는 좋은 건축주가 만들고 좋은 건축은 좋은 건축가가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되었으니까 요절 했다는 소리는 뭐 들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으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네. 정말 실수하지 않은 건축 하나만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은 얼마나 나는 행복할까 이 생각입니다. 그게 크기에 관계가 없고요. 네. 무슨 뭐 기능에 관계가 없고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주 작은 건축이라도 정말 제가 가진 신념대로 그걸 고스란히 살려서 정말 실수 없이 그대로 만들 수 있으면은 저는 아주 성공한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건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작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그 건축물 저희도 한번 꼭 구경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선물 같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져서요. 맹추위에 몸도 꽁꽁,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